이번에도 파즈 누르고 디플로이 누르고 그 다음에 A100SXM이라고 하는 GPU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 템플릿으로 컨테이너 디스크를 50기가로 해줄게요. 50기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 온 디맨드로 GPU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이라고 떴으니까 커넥트 눌러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을 킬 거고요. 네, 이제 부팅이 된 것 같고요. 이전에는 저희가 이 퀸이라는 모델 가지고 요약 모델을 학습해 봤는데 동일한 데이터인데 동일한 데이터지만 이번에 라마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it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조금 기다렸다가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면은 이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노트북 클릭해서 실습을 할 주피터 노트북 환경 켜주고요. 그 다음에 git 클론해서 실습 코드들이 있는 레포를 복사를 한 다음에 TRL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수 있는 각종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서 이번엔 라마 해볼 겁니다. 라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머라이저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킬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 설치를 해볼 거고요.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로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허깅 페이스에 올려둔 데이터를 로드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테스트 레이시오 0.5로 했으니까 학습 데이터를 반반 비율로 분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포맷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픈 AI와 형식이 호환되도록 전처리를 해줄 거고요. 이 포맷 데이터 함수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 결과로 출력을 해보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반반 나올 예정입니다. 반반인 예정인 이유는 테스트 레이시오를 0.5로 했기 때문에 50%로 오디오 비율로 분할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스트 레이시오 0.5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반반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전처리 후에 345번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에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뉴스를 넣으면 되고 어시스턴트가 실제로 이제 LLM의 답변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처리를 오픈AI 형식으로 하고 345번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이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라마 모델을 전처리를 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 저는 이제 NC 소프트에서 라마 모델을 한국어로 추가 학습을 한 모델이 있어요.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전처리를 해줄 겁니다. 모델과 토커나이저 모두. 그래서 모델과 토커나이저에는 이 모델 이름 NC소프트 라마 바르코 8B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모델과 토커나이저를 로드를 해줄 거예요. 이게 뭐 대략 한 몇 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모델과 토커나이저가 로드가 되면 토커나이저의 어플라이 챗 템플릿을 이용하여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이렇게 챗 템플릿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라마 같은 경우에는 챗 템플릿이 퀸 같은 모델과는 달라요. 보통 LLM은 자신만의 고유한 챗 템플릿이 있는데 보시면은 라마는 begin of text, start header ID, 시스템 end header ID로 시작을 해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쫙 이어지다가 EOT ID로 끝이 납니다. EOT ID로 끝이 나고요. 유저 프롬프트도 스타트 헤더 아이디, 유저 엔드 헤더 아이디에서 여기 우리가 분석할 뉴스 쫙 이어지고 EOT 아이디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은 스타트 헤더 아이디, 어시스턴트 엔드 헤더 아이디에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이 쫙 있고 이렇게 EOT 아이디로 이제 끝이 나게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플라이 채 템플릿 적용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0번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채 템플릿 적용이 되고요. 이 뒤에 거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시스턴트 응답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저희가 종료 토큰을 EOT 아이디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붙은 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로라 컴피그랑 SFT 컴피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로라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라 튜닝을 위한 컴피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알파 값이랑 R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 값이랑 R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주시면은 로라 학습을 할 때 이 학습의 영향력을 모델에 얼만큼 줄 것이냐를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알파 값이랑 R 값을 바꾸는 게 뭐 의미는 있는데 이거 바꾸시기 전에 학습 데이터나 학습률을 조금 조정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이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타겟 모듈도 늘릴 수는 있어요. 늘릴 수는 있는데 이 타겟 모듈을 늘리는 것도 어쨌든 학습 데이터랑 학습률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조금 뒤에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 언급드린 적이 있고요. 로라 컴피그 설정하고 그다음에 SFT 컴피그입니다. 저희가 학습한 모델은 라마3 8B 서머라이즈 코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이 될 예정이고요. 총 3번 학습을 할 거예요. 배치 크기는 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2개씩 갖고 올 거예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은 배치로 가져오는 데이터를 몇 개의 묶음으로 모아서 모델을 업데이트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값인데 여기선 2기 때문에 배치로 갖고 온 데이터를 2번 묶어서 2번 정도 갖고 있다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5번, 이거를 뭐 10번으로 해봅시다. 그럼 얘는 데이터를 5개씩 갖고 올 건데 5개씩 갖고 온 데이터를 10번 묶어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10번 묶어서 업데이트 할 거니까 실제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서 50개의 데이터씩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5 곱하기 10 해서 그렇게 될 예정이요. 근데 다시 2로 돌려놓읍시다. 그러면은 데이터는 2개씩 가져올 거고요. 2개씩 가져온 데이터를 2번 참았다가 2번 정도 보관했다가 데이터를 2개씩 가져올 건데 이거를 2개 모았다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는 뜻이죠. 학습률은 러닝 레이트고 1, 2, 마이너스 4는 이거는 0.0001을 의미합니다. 이게 4인 이유는 이거 온점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4번 간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이걸 제가 1, 2,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이렇게 0을 원점 기준으로 5번을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1, 2,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FT 컴피그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콜레이트 펑션이죠. 콜레이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데이터를 챗 템플릿을 적용하고 정수 인코딩까지 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콜레이트 펑션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볼 건데 input ID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챗 템플릿 적용하고 나서 정수 인코딩까지 한 게 input IDS라고 보시면 되죠. input IDS는 이렇게 챗 템플릿 적용하고 정수 인코딩까지 한 거고 레이블즈 같은 경우에는 input IDS 길이는 똑같지만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만 정수 그대로고 나머지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는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이 input IDS 이 부분을 이렇게 토커나이저 디코드해서 정말로 이게 챗 템플릿을 적용한 결과를 정수 인코딩 한 게 맞는지 역으로 복원을 해본 결과입니다. 역으로 복원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뭐챗 템플릿 적용된 게 맞아요. 그죠? 챗 템플릿 적용한 게 된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넣은 데이터가 시스템 프롬프트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 응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어시스턴트가 전부 다 이렇게 챗 템플릿이 적용이 되고 나서 정수로 바꾼 게 바로 요 input IDS에 input IDS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블즈는 input IDS와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실제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코딩된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실제로 LLM이 생성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마이너스 100으로 바꾼 거, 전부 다 마이너스 100으로 바꾼 게 이 레이블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쫙 이어지다가 뒤에만 온전히 정수가 조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시스턴트가 응답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는 전부 마이너스 100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인풋 IDS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는데 뭐 지금 숫자가 워낙 많아서 어느 부분인지는 좀 찾기 힘들지만 여기 뒷부분이랑 여기 뒷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레이블즈에서 마이너스 100이 아닌 부분만 골라서 디코딩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0만 빼고 디코딩을 해본 건데 보시면 정확하게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만 출력이 되니까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는 전부 마이너스 100이 됐다 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마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콜레이트 펑션이 반환하는 거에는 인풋 IDS랑 레이블즈 뿐만이 아니라 어텐션 마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이 어텐션 마스크가 뭔지를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어텐션 마스크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텐션 마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배치라고 하는 거는 모델이 한 번에 데이터를 들고 가는 거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배치 크기가 3이라면은 모델은 3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3000개라고 해볼게요. 학습 데이터가 3000개일 때 배치 크기가 3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3개씩 들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3개씩 들고 가면은 1000번 들고 가야 3000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3000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보면은 그제서야 원 에포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은 3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거예요. 데이터를 3개씩 들고 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길이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배치 크기 3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3개 있는데 샘플 1, 2, 3을 비교해 보면은 데이터의 길이가 전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샘플 1, 샘플 2, 샘플 3 데이터 길이가 전부 다 다르죠. 전부 다 다른데 이렇게 길이가 다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배치로 동시에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배치 학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데이터의 길이가 똑같아야 배치 학습이 가능해요. 딥러닝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렬의 곱셈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할 때 내부적으로는 행렬곱을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근데 행렬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행렬로 데이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의 길이가 다르면은 행렬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경우에는요. 저희는 길이가 짧은 쪽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0을 채워 가지고 길이가 짧은 쪽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0을 채워서 데이터의 길이를 강제로 맞춰줄 겁니다. 이걸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짧은 데이터에다가 뒤에다가 숫자 0을 굳이 맞춰줘가지고 숫자 0을 맞춰줘서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는 길이가 5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길이가 8이고 세 번째 데이터는 길이가 11이라고 해봐요. 이거는 저희가 행렬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길이가 긴 데이터가 보면은 길이가 11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뒤에 0을 채워줘가지고 길이를 11로 맞춰줄 겁니다. 5개의 토큰인데 0을 6개 붙여서 11로 맞춰주고 길이 11로 맞춰주고 0을 3개 맞춰줘서 길이 11로 맞춰주면 3개 다 길이가 11이 되면서 데이터의 길이가 동일하게 되고요. 이러면은 저희가 하나의 행렬로 볼 수 있게 돼요. 3행 11열짜리 행렬이 되는 거죠. 3행 11열짜리 행렬이 되면서 이제 행렬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3행 11열짜리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때는 배치 학습을 위해서는 길이가 서로 다른 애들을 길이를 맞춰줘야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다른 걸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숫자 0을 채워줘서 패딩을 했는데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단순하게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LLM에게 학습할 때는 이 각각의 이 토큰들은 실제 의미가 있는 텍스트가 지금 정수로 바뀐 건데 얘는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는데 길이만 맞춰주려고 넣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LLM한테 저 뒤에 0은 길이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너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를 LLM에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어텐션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딩을 추가하면은 모델이 어떤 토큰이 실제 내용이고 어떤 토큰이 의미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어.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걸 이제 LLM한테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어텐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마스크는요 어, 실제로 너가 신경 써야 할 토큰과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토큰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 마스크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텐션 마스크는 이런 값을 가집니다. 실제 패딩이 아닌 구간에는 숫자 1을 채워놓고요. 패딩인 구간에는 0을 채워놔요. 실제로 패딩이 아닌 구간엔 1, 패딩인 구간엔 0, 패딩이 아닌 구간엔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input IDS라고 한다면 이 input IDS와 같이 넣을 어텐션 마스크는 이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데이터의 최대 길이는 8192예요. 8192로 제한을 걸게요. 그리고 0번 데이터와 1번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저희는 이 두 개를 배치로 묶을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넣는다는 거는 배치 크기를 2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0번 데이터와 1번 데이터의 길이는 아마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이 더 길 텐데 한쪽이 더 긴 쪽으로 나머지 데이터를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0번 데이터의 길이는 2884고요. 1번 데이터의 길이는 974예요. 그런데 이거를 콜레이트 펑션에 동시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2행 2884열짜리 행렬이 됩니다. 2행 2884짜리 행렬이 돼요. 이거 제가 출력한 거 이거 뭐예요? 입력 아이디 형태잖아요. 이거 input IDS거든요. input IDS 출력한 건데 2행 2884열이 돼요. 데이터를 두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행렬이 된 거거든요.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input IDS로 만드니까 행렬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1번 데이터는 사실 길이가 974이기 때문에 2행 2884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974개의 길이를 가진 토큰이 길이가 2884로 맞춰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이 2행 2884가 됐는데 볼게요. 지금 0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 출력하면은 1로 쫙 채워져 있어요. 근데 1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 보면은 뒤에 0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input IDS에 패딩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1번 샘플은 길이가 974번이기 때문에 0으로 채워졌을 테니까 이렇게 어텐션 마스크도 0으로 채워져서 너가 학습할 때 여기 이 0이 요 개수만큼은 이 개수만큼은 input IDS에서 실제 의미가 있지만 이 개수만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학습할 때 알려주기 위해서 어텐션 마스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행렬이 이렇게 바뀌었고 0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 합계, 1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 합계가 이거 뭐냐면은 요 그냥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얘는 2884개의 1이 있을 테니까 1을 2884개 더하면 2884가 나오겠죠. 1번 샘플 같은 경우에는 1번 샘플 같은 경우에는 옆에 1로 쫙 채워져 있고 뒤에 0으로 쫙 채워져 있죠. 뭐 0은 더해봐야 뭐 덧셈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저게 1이 974개 있다라는 거를 결국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1이 974개 있다라는 걸 제가 그냥 증명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번과 1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가 다른지도 출력을 해보면 뭐 다르겠죠, 당연히. 네. true입니다. true고요. 그래서 배치 내 최대 길이 두 개의 데이터를 배치로 묶었을 때 최대 길이는 2884고 0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 합계는 2884, 1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 합계는 974, 0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에서 1의 개수는 2884, 0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에서 0의 개수는 0, 1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의 1의 개수는 974, 2번 샘플의 어텐션 마스크의 0의 개수는 191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텐션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input IDS와 레이블즈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input IDS는 여러분들이 LLM에게 학습을 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 LLM의 응답에 해당되는 어시스턴트 응답이 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저희가 라마 기준으로 챗 템플릿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챗 템플릿 적용하겠죠? 챗 템플릿 적용한 거를 전부 다 정수로 바꾼 게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input IDS예요. 이게 input IDS인데 레이블즈는 뭐예요? 실제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 100으로 채운 거죠.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숫자 2부터 10까지가 어시스턴트 응답이라고 해봅시다.
레이블즈는 숫자 2부터가 아니네요. 여기부터였네요. 여기 보면은 숫자 19부터 10이네요. 숫자 19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19부터 10까지가 어시스턴트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채운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00으로 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가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 19부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숫자 19부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는 전부 다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0인 거고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대로 냅두는 게 레이블즈예요. 인풋 아이디스는 이거 다 정수로 바꾼 거, 레이블즈는 여기는 정수로 냅두고 여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00으로 채운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드렸고 SFT 트레이너에다가 모델이랑 SFT 컴피거랑 데이터 최대 길이랑 학습 데이터랑 전처리 함수랑 로라 컴피거 넣어가지고 돌릴 건데 학습 데이터랑 에포크랑 배치 크기랑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이랑 그리고 나서 에포크 1회당 업데이트 수랑 총 업데이트 계산 방법이랑 총 업데이트 계산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학습을 하면 총 372번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게 왜 372번인지 이게 왜 372번이 되는지를 정리를 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데이터는 496개예요. 근데 배치 크기가 2예요. 그런데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이 2예요. 그럼 데이터를 2개씩 가져갈 건데 그걸 두 번 모을 거잖아요. 두 번 모을 거기 때문에 496 나누기 4를 해서 124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에포크 1회당 업데이트 횟수인데 저희가 3번 학습할 거니까 총 372번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돌리는데 뭐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SFT 컴피그에서 세이브 스텝을 50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50번 단위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금방 올라가니까 한 50 정도까지만 기다렸다가 디렉토리에 체크포인트 50이 저장되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50번 업데이트가 됐고요. 50번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디렉토리 클릭을 해보시면은 체크포인트 50이 뜹니다. 예, 체크포인트 50이 떴고 50이 왜 떴냐? 여러분들이 SFT 컴피그 올라가 보시면 세이브 스텝이 5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0 체크포인트 50마다 50번 업데이트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체크포인트 50이 저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대략 70번 정도 업데이트 됐는데 이거는 뭐 대략 한 0.56 에포크 정도 된대요. 왜냐면 원 에포크가 124번 업데이트가 됐을 때가 원 에포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고 미리 아래 거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채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채 템플릿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학습 모델과 기본 모델에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채 템플릿을 적용을 하면은
여기서 그냥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200번 샘플을 임의로 출력을 해본 건데, 여기다가 딱 어시스턴트 부분까지 붙인 거, 어시스턴트 부분까지 딱 붙인 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LLM의 전달을 입력으로 삼을 거예요. 그럼 어시스턴트까지 딱 붙여주고 넣으면 LLM은 바로 그다음에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할 건데, 여기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한 거고, 이게 지금 200번 샘플에 대한 레이블인데, 이건 제가 학습 데이터 만들 때 GPT-4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GPT-4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블로 삼을 거고, 파인 튜닝 모델을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은 학습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이 디렉토리가 생기진 않았는데,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총 372번 업데이트를 할 거라서 이게 에포크 3을 다 돌게 되면은 체크포인트 372라는 디렉토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디렉토리 경로 여기다 넣으면은 학습 모델을 로드하게 되고요. 그 파이프라인은 저희 모델과 토크나이즈만 매핑을 해주면 실제 모델 호출하는 함수를 바로 구현을 해주는 코드죠. 파이프라인은.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선언한 다음에 종료 토큰은 라마는 EOT ID입니다. EOT ID예요. 그래서 뭐 퀸 같은 경우에는 IAMAND였죠. 근데 라마는 EOT ID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스템 프롬프트도 여기 보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EOT ID로 끝나죠.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도 EOT ID로 끝나고 어시스턴트도 뭐 여긴 안 나와 있긴 하지만 EOT ID로 끝날 거예요. EOT ID로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EOT ID로 끝나면은 중간에 생성을 끊어버리고 이게 모델의 생성 결과다라고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료 토큰을 여기다 알려주고 모델에게 답변의 랜덤성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답변의 최대 길이는 1024로 제한을 해서 1024를 넘을 경우에는 답변을 컷을 해버릴 예정입니다. 답변을 컷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10번부터 15번 인덱스까지 출력을 해보면 총 5개의 데이터가 호출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GPT-4의 예측, 이제 학습 모델의 예측인데, 보시면은 뭐 이제 스탄 릴레이티드 2로 동일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종목명, 애플, 엔비디아, TSMC, 뭐 이거는 텐센트랑 바이트댄스도 있지만 얘는 그것까지는 넣지는 않았지만 뭐 대략 비슷하고 뭐 요약도 나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루트루, 뭐 야놀자 포커스 미디어라고 했는데 얘는 야놀자만 했네요. GPT-4는. 그래서 뭐 야놀자도 똑같이 맞췄고 뭐 요약도 나쁘지 않게 뽑아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트루트루, LG전자, SM엔터테인먼트 동일하고요. 트루트루, 경동나비엔 동일합니다. 네, 뭐 키워드도 비슷하고 뭐 요약도 비슷하게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모델의 기본 모델을 테스트하는 걸 보면은 얘는 이제 학습을 안 한 모델이죠. 학습을 안 한 모델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하지 않은 모델의 예측이고, 얘는 이제 GPT-4 영답인데 학습하지 않은 모델은 보면은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모델 예측이거든요. 모델 예측인데 이게 뽑고 나서 굳이 이렇게 뭔가 텍스트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이게 학습되지 않은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분석만 뽑는 게 아니라 뒤에 설명까지 붙은 게 같이 나와버렸고요. 네, 이러면은 제이슨 파싱이 안 되겠죠. 뒤에 설명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GPT-4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종목으로 애플, 엔비디아, TSMC를 뽑아서 이런 것들이 GPT-4와 예측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게 분석만 한 게 아니라 학습하지 않은 모델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굳이 설명까지 다 붙여주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얘도 뭐 얘는 뭐 이번엔 이유를 붙이지는 않았네요. 설명은 안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인 거는 동일하고요. 네. 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는 따로 여기 GPT-4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공란을 했는데 얘는 굳이 이거를 적었고요. 언급되었다. 이거 긍정적인 영향밖에 없다. 굳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여기 GPT-4는 이 데이터에서는 true로 판단했는데 학습하지 않은 모델은 false로 판단하는 것이 벌써부터 다르죠. 판단이 벌써 다르니까 이게 GPT-4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얘는 사실 틀린 예측을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true인데 얘는 false로 예측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충돌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충돌이 나고 있고, 보시면은 요약은 뭐 굉장히 길게 뽑아주긴 했지만 어쨌든 저의 이 트루 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 모델은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파인튜닝 모델과 기본 모델은 아무래도 파인튜닝 모델이 기본 모델 대비 성능이 좀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372번 중에서 뭐 대략 이제 200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클릭을 해보면 아마 이제 체크 포인트가 50, 100, 150, 200 이렇게 떴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은 50, 100, 150, 200 떴네요. 이거는 이제 세이브 스텝을 50으로 했기 때문이죠. 네, 세이브 스텝을 50으로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학습이 된 모델과 학습되지 않은 모델에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능 학습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키값별로 비교하시면 돼요. 이지 스택 릴레이티드에 대해서 이게 true면 이게 true인지, 이게 펄스면 이게 펄스인지, 레이블과 이게 맞는지 이거 키값별로 비교하면 되죠. 이게 true 맞는지.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임팩트 스택이 몇 개 겹치는지, 뭐 F1 스코어 같은 걸로 비교하면 되겠죠. 키워드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루지 스코어 같은 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라던가 내지면 뭐 LLM 기반으로 이게 이거랑 이거랑 얼만큼 비슷한지 평가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요약 같은 것도 뭐 이 요약이 단어가 몇 개 겹치나 이런 관점에서 루지 스코어 같은 거 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제대로 한다고 하면 LLM 기반의 평가로 이 요약이 이 요약과 동등한 관계인지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도 키값별로 잘 비교를 하시면은 충분히 정량적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정량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기본 모델과 파인 튜닝 모델 저희가 5개밖에 호출을 안 해봤지만 여기서도 이미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이건 파싱이 안 돼요. 일단 평가를 하려면 파싱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파싱이 안 되죠. 파싱이 안 되니까 문제고 일단 파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GPT-4는 네거티브 임팩트 스택에 넣었던 종목들을 얘는 포지티브 임팩트 스택에 넣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점수 차이가 날 겁니다. 네, 점수 차이가 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얘는 GPT-4는 트루인데 얘는 펄스라면 이건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여기서 일단 틀린 거고 지금 다른 키값들은 안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과가 갈릴 거고 트루 펄스 여기서도 점수 깎이겠죠. 깎이고 다른 키값들은 안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막 많이 깎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값별로 비교를 하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 뭐 제가 여기서 하진 않았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 파인튜닝 모델이 기본 모델보다 당연히 성능적으로 앞선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학습을 좀 해서 기본 모델과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 한 258번까지 갔으니까 여기 체크 포인트 250까지 갔겠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약 모델에 대해서 한번 라마로도 학습을 좀 해봤고요. 저희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와 다른 모델들로 계속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